아파트를 살 때 판상형과 타워형 어디를 사야 될까? 어디를 사야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을까? 궁금하시죠?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러 가게 되면은 판상형, 타워형 이런 게 있어요. A타입, B타입, C타입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지? 그냥 이 아파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었어? 33평, 25평 이것만 구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타입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어떤 타입을 사야 될까? 이 타입이 뭐 살기는 좋아 보이고 아니면 이쪽 타입은 살기는 좀 불편한데 뷰가 좋고 여러 가지 좀 결정하는데 혼란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많은 걸 결정하는 상황 중에서도 단 한 가지, 어디가 가격이 더 오를까?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살 때 뭐 타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전세를 주로 줬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올까? 이걸 좀 중점적으로 두고 집을 봤었는데요.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.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판상형,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이긴 하죠.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거실이 있고 안방 그리고 작은 방, 보통은 작은 방이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이제 포베이라 그래서 4개 면이 앞쪽을 보고 있다 그래서 포베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요. 작은 방이 이 뒤에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 3개가 쭈루룩 앞쪽을 보고 있으면 판상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보통 뭐 흔히 알고 있는 구조기도 하죠. 그리고 타워형, 타워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예요. 이렇게 꺾여 있는 구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향이 또 다르게 이렇게 꺾여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꼭 꺾이지 않아도 길게 이런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이 판상형과 타워형은 우리가 구분할 때 딱 들어가서 내가 많이 본 아파트 구조다 그러면 판상형이고요. 이건 좀 구조가 독특하네 그러면 타워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은 이제 타워형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일반 아파트도 타워형을 많이 지어요. 그 이유는 타워형을 짓게 되면은 여러 각도로 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대를 넣을 수가 있고 좀 설계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.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 빼고요. 그래서 도대체 판상형이 좋아요, 타워형이 좋아요? 이 부분은 가격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.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, 가장 먼저 평당 1억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. 그런데 이 아파트에 타워형과 판상형의 그 가격 상승을 좀 보면은 일단 이 빨간색이 판상형이고요. 파란색이 타워형입니다. 그래서 판상형이 처음에는 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올라가 있죠. 타워형이 처음에는 비쌌다. 근데 이거는 아마 한강뷰였을 겁니다. 여기는 한강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뭐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한강뷰가 보이는 타워형이었을 겁니다. 그래서 예전엔 여기가 더 비쌌고요. 그런데 가격 상승이 요만큼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아파트는 이제 정확히 비교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한강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히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참고 사항으로 볼 수는 있겠죠. 보니까 판상형이 가격 상승이 조금 더 가파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용산구의 신계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, 용산구 신계동에 있는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죠.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많이 왔었는데 이 아파트도 판상형이 처음에는 뭐 판상형과 타워형이 1억 정도 차이 났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3억 정도 차이가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3억 차이는 아니고요. 이건 아마 층이 좀 다를 거예요.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이 정도 기울기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곳 마포 아현동 마레프라 그러죠. 여기도 마포의 대장이에요.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. 우리가 흔히 마레프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가 좀 가격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2017년도에 타워형이 9억 2,500이었는데 1년 후에는 13억 정도, 그리고 판상형은 9억 9,500이었는데 14억 5천 정도 해서 처음에는 갭이 7천만원 정도 차이 났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1억 5천이 차이가 나더라. 이 말은 판상형이 가격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빠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. 네이버 부동산에 가보시면 말F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34평 기준으로 A타입이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상형이죠. A타입을 눌러보면은 뭐 19억 5천짜리 21억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, 보통은 이렇게 제가 가격 차이가 2억 정도 나게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좀 허수라 그랬죠. 올려놓고 뭐 팔리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매물은 빼고, 그럼 19억 5천 정도가 A타입 판상형이 19억 5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층수도 10층이니까 뭐 비교하기에 나쁘지 않아요. 그러면 타워형을 보겠습니다. 타워형이 뭐 여러가지 B타입, C타입, D타입 중에 있는데, 어떤 데는 C타입이 또 판상형이고 어떤 데는 D타입이 또 판상형이고,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. 한번 볼까요? 일단은 뭐 C타입 정도가 타워형일 것 같긴 한데, C타입을 눌러보겠습니다. 가격대가 조금 내려갔죠. 17억 5천, 18억, 18억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. 물론 층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까 비슷한 층수를 봐볼게요. 여기에 14층 정도 이러면 좀 비교할 만하죠. 아까 10층이었으니까 18억 5천에서 18억 8천이다. 그럼 뭐 18억 5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18억 5천 정도고 아까 19억 5천이었죠. 그러니까 대략 차이가 1억 정도 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눌러서 이 타입이 맞나 한번 봐볼게요. 이 아파트를 눌러보니까 여기 보시는 구조처럼 약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타워형 구조죠. 그래서 타워형이 판상형보다 1억 정도 좀 저렴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는 해요. 우리가 보통 집값에 0.05를 곱하면 됩니다. 이게 5%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뭐 아까 여기 18억 5천이었죠. 18억 5천이나 18억 8천이었죠. 18억 5천에서 1.05 그러니까 5%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19억 4,250만원, 뭐 대략 19억 5천 정도, 아까 비슷하죠. 그래서 우리가 판상형이랑 타워형을 살 때는 집값이 한 5% 정도 차이가 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5%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약간은 좀 잘못된 판상형이 더 비싸거나 아니면 타워형이 더 비싸거나 이런 구조예요. 그래서 한 5% 정도는 내가 더 주고 판상형을 사도 되고, 추후에 판상형이 조금 더 오르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판상형을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구조나 동이나 뭐 여러가지 뷰나 많은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하나만 봤을 때는 뷰가 다 똑같고 동이 비슷하고 층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판상형이 가격 속도가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하락기에도 판상형이 가격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더딥니다. 그만큼 가격 방어가 좋아요. 판상형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단 많고,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넓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거예요. 판상형과 타워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판상형이 조금 더 가격 상승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당연히 가격만 놓고 봤으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요. 여러가지 또 이 구조에 더 못지않게 영향을 주는 아까 말했던 한강뷰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들었을 때는 판상형이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만나요.